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현재 필리핀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이 필리핀에 74식 전차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필리핀 언론이 팩트체크를 보도해 필리핀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필리핀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온라인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대만 유사시 필리핀이 말려들지 않을 시나리오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면서도 우리는 최전선에 있다고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이 북쪽 끝인 대만 최남단과 3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 대만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뒤 70년 넘게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 미군 주둔 협정은 1992년 종료됐으나 2014년 방위협력 강화협정을 체결해 미군 주둔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일엔 미군 주둔이 가능한 필리핀 내 기지를 현재 5곳에서 4곳을 추가해 전체 9곳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군이 대만 유사시를 고려해 루손섬 북부 거점의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기지 제공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체결한 방위협력 강화협정은 전투 발발 사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필리핀에 무엇이 좋은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만 방위를 표명하고 있는 미국의 필리핀 기지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양 안보를 위해 일본과 자국 내 자위대 주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만일 우리 어부들과 해양 영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에 필리핀의 굿뉴스 필리피너즈는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합의 예정이라며 일본은 인프라 정비 목적으로 16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게다가 필리핀은 일본에서 74식 전차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나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가 보유 중인 중고 장비에 대한 수출 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방위장비의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인 인도와 베트남 및 필리핀 등의 해당 장비의 수출이나 무상 제공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코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74식 전차 기증이 발표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필리핀 언론인 레플러는 이 소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고 가짜뉴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레플러지는 필리핀 국방당국도 일본 대사관도 74식 전차 기증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공식 확인된 방위장비 기증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UH-1J뿐이며 74식 전차를 필리핀에 기증한다는 소문은 가짜라고 지적했으며 실제적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74식 전차에 대한 제공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레플러가 지적하듯 공식적인 정보가 없어 앞으로도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인들의 주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선지는 다음 달에 미국을 방문하는 영국의 수낙 총리가 호주와 잠수함 건조에 관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은 기존의 설계를 사용한 잠수함을 건조해 호주에 제공하는 것으로 척당 건조 비용은 20억 파운드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전 총리였던 모리슨 총리는 프랑스의 어택급 잠수함에서 핵잠수함 도입으로 방침을 바꿔 콜린스급 잠수함에서 핵잠수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호주 내에서 핵잠수함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미 해군과 영국 해군 모두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만큼 핵잠수함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호주를 위해 핵잠수함을 새롭게 건조할 여유가 없어 호주 내에서도 콜린스급 잠수함에서 핵잠수함으로의 전환은 무모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승리한 앨버니지 행정부는 2012년에 수립된 국방전략에 급속한 중국군 부상이나 대만 해역 군사적 대립을 다루지 않아 재검토를 지시했고, 미국과 영국 중 어느 쪽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할지, 또한 콜린스급 잠수함에서 핵잠수함으로 직행하는 스케줄로 갈지, 아니면 중간에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완만한 스케줄로 갈지에 대해서도 2023년 3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선지는 다음 달에 미국을 방문하는 수낙 총리가 호주와 핵잠수함 건조에 관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호주와의 합의 내용은 영국의 컴브리아주 바로인퍼니스에서 호주용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으로, 선지에 따르면 아스트트급 핵잠수함과 같은 기존 설계를 사용하여 건조할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 정부는 척당 20억 파운드 상당의 가치와 30여 년간 수천 명분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계획에 긍정적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이 보유한 핵잠수함을 호주에 임대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도 미 정부가 미 해군의 핵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고,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시파워 전략투사소위원회 소속의 로 위트먼 의원은 호주가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이 로스앤젤레스급이나 버지니아급을 제공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현재 미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소속의 잭 리드 의원과 짐 이노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영국 및 호주의 오커스 협정이 미국의 핵잠수함 전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은 미 조선업계는 잉여분의 핵잠수함을 호주에 공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 해군이 보유한 버지니아급 혹은 로스앤젤레스급을 호주에 제공해도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한다면 미 해군용 핵잠수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잠수함 전력은 결과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의 보도가 진실이라면 호주가 핵잠수함의 호주 내 건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때까지 영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해 제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얘기지만, 영국의 선지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의 이야기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미국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 새로운 핵잠수함 건조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HII는 올해 안에 2개의 지원시설을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며, 2023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추가 고용을 통해 버지니아급과 콜롬비아급 핵잠수함의 건조를 가속화할 예정이서 미국도 핵잠수함 건조에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 사업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핵잠수함 건조가 지연될 경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디젤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주에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호주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파급효과 같아서 우리나라로서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